안녕하세요. 주찬TV H입니다. 지난번에 종가 베팅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종가 베팅에서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은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이런 악재들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을 베팅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다루질 않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베팅해야 되는지는 다 알아요. 오를 종목에 대해서 베팅을 해야겠죠. 근데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 오를 종목인지를 찾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를 종목을 어떻게 찾는가,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돌파 매매가 아니라 눌림 매매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파 매매 종목을 찾는 것보다 눌림 매매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쉬워요. 난이도 면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팜스토리의 차트인데, 팜스토리가 이렇게 쭉 상승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예상하고 들어가지만 내가 사면 꼭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피레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도루묵이 돼버리고. 희한하게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있는 이 앞 구간과 이 뒤쪽에 있는 매매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어떤 뉴스를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차트를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호가의 뭐 그런 힘을 느낀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직 이 상승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워요. 하지만 눌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어떤 봉을 보고, 여기서 소위 얘기하는 세력, 뭐 주포가 들어왔구나, 이거를 판단해가지고 그 뒤에 어떤 타점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는 봉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눌림 매매가 더 좋다, 돌파 매매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눌림 매매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이 강하고 거래대금이 크고 그런 종목이라면, 예전에 지지받았던 라인에서 좋은 종목이라면 매수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큰 수익을 또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법이 더 좋다가 아니라 두 가지 다 가능하다. 하지만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가지고는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승 형태의 양봉 매매보다는 이후에 눌림을 공략하는 매매가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팜스토리가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기준봉이 딱 세워졌잖아요. 이렇게 어떤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그렇게 해서 장대 양봉이 생기면 이걸 여러 가지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기준봉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어떤 기준봉이 좋으냐,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박스권이라든지 신고가라든지 이런 저항을 돌파한 기준봉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료를 내포하고 상승한 기준봉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도 없이 뭐 수급에 의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뉴스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판단하기가 좀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모든 뉴스가 다 좋은 게 아니라 향후 기대감이 남아있는 뉴스가 좋은 거거든요. 베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잘 움직였던 종목이죠. UAM 테마로. 이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눌림을 줬는데, 이 눌림 구간에서 이게 UAM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상승을 한 거죠. 그 이후에 눌린 구간에서 뭘 믿고 할 수가 있느냐, 국정과제 발표가 또 있었잖아요. 5월 3일 날 이제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UAM에 대한 자기 정부의 뭐 육성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반등할 자리, 눌림 자리에서 뉴스와 함께 강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베셀의 움직임과 떠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무상증자를 했어요. 무상증자를 하면 보통 올라가죠. 보통 올라가는데, 무상증자는 이미 결정이 됐고 뭐 이후에 무상증자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차후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나요?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로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 매매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눌림에서 반등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반면 베셀이든지 특히 요즘에 강한 원전 같은 거, 원전은 뭐 향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지금 뭐 각국에서 에너지란 때문에 원전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향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이 아닌 친원전 정책을 펼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호재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눌림 자리에서 그런 호재 뉴스와 함께 충분히 상승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여기서 눌렸어요. 여기 고점에서 이만큼 하락을 했어요. 그럼 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본전에 계속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매도가 계속 나오겠죠. 그럼 힘들잖아요. 근데 뉴스가 나왔어. 강한 호재의 뉴스가. 그러면은 여기 물렸던 사람들도 이거 뉴스 나오고 강하게 때리는데 조금만 있다가 팔까? 하면서 매도가 주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뉴스를 보고 또 새롭게 신규로 매수가 들어온 사람들도 분명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세는 더 강해지고 매도세는 더 약해지니까 뉴스와 함께 어떤 반등을 노릴 때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 기준봉이 뉴스와 함께 상승을 했느냐, 어떤 이유로 상승을 했느냐, 그래서 그 뉴스가 향후 기대감이 남아있는 뉴스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을 아직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하시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주차한 카페를 이용하시면 돼요. 주차한 카페에 상하한가라는 게시판이 있잖아요. 여기 상하한가 게시판에 보시면은 당일 상승한 종목에 대한 정리라든지 뭐 시간의 특징주라든지 뭐 하락한 종목이라든지 다 정리돼 가지고 올라옵니다. 하나 읽어보자면은 이거는 모아모님께서 쓰신 건데, 어제 이제 농기계 관련주들이 이런 이슈들로 상승을 했다. 테마들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런 이슈로 상승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외계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 이제 전환사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편하게 이런 것들을 정보를 쉽게 이제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페를 이용하셔도 되고, 근데 이것만 보고는 뭐 때문에 올랐는지는 알겠어. 근데 이게 향후 기대감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만약 누군가 같이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차연 TV에 요즘 매일매일 이제 내일의 관심 종목이라는 컨텐츠를 올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최근 상승했던 종목,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테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향후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다음 날의 매매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팜스토리 차트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봉이 좋은 봉이냐? 기준봉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말 각각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저는 주차연의 포인트 지지님이 사용하시는 기준봉 S봉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S봉의 기준은 이거예요. 거래대금이 한 500억에서 1000억 이상, 그리고 종가가 15% 이상, 저가하고 고가 대비 15% 이상, 그리고 몸통이 9% 이상, 그리고 정배열인 종목. 팜스토리는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팜스토리는 거래대금이 6천억이었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훨씬 크고, 그래서 요즘에 팜스토리가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날 종가가 30%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0.63분이었는데 고가가 30이었으니까 30% 이상 봉이 되는 거고, 몸통도 마찬가지로 3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주 뭐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좋은 기준봉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차트상 정배열이죠. 정배열이라는 거는 단기 2평, 50, 20 뭐 이런 게 이제 60, 20, 120보다 위에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순서대로 짜라락 있으면 이걸 정배열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에서 나온 기준봉이 굉장히 좋은 기준봉이다. 이 조건에 맞다고 모든 종목이 다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조건 정도는 만족해야 이 종목이 좋은 봉을 띄웠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향후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을 고르면은 제일 좋은 거죠. 자, 그러면은 향후 기대감이 남아있는 뉴스와 함께 상승했으면서 기준봉 조건에 만족해 있으면 다 되는 거냐? 그건 또 경우에 따라 다르죠. 왜냐하면 시장의 돈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한정돼 있어요. 어떤 테마가 나왔을 때 이 테마에도 돈이 좀 가고 이 테마에도 돈이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주도하는 강한 테마에 돈이 확 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때 개별주보다는 테마주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올랐던 사료주, 한일사료가 쭉 때리니까 그 뒤에 고려산업이라든지 팜스토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딜에 따라서 계속 올라오죠. 팜스토리가 강하고 고려산업이 강하니까 한일사료는 더 힘을 받는 거예요. 한일사료가 땡기니까 고려산업이랑 팜스토리는 또 더 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기 때문에 테마주 같은 경우가 이제 개별로 움직이는 종목에 비해서 낫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 중에 뭐 SCI 평가 정보 이런 거, 매각설, 페이퍼코리아 매각설 이런 거 잠깐 반짝하고 말잖아요. 한일사료라든지 고려산업 뭐 이런 사료나 뭐 식량 관련된 종목들은 막 수십 가지죠. 그러니까 수십 가지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그만큼 몰려 있고, 여기 한두 종목 있는 이런 종목보다 훨씬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뉴스 기자들도 당연히 조회수를 올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거에 관련된 뉴스를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도 더 많이 나오고, 개별주하고 테마주가 있으면 웬만하면 테마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를 골라야 될 때 그때는 테마주의 대장주를 하셔야 돼요. 대장주를 하셔야 상승은 더 크고
하락은 더 작습니다. 근데 나는 테마주가 뭔지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오늘 5G가 아침에 강했는데 나는 5G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주차장 카페를 이용하세요. 주차장 카페에 뭐 테마주 이슈 분석 이런 데 보시면은 올라와져 있잖아요. 테마주 이슈 분석에 이제 오늘 5G 강했던 종목들 이렇게 쫙 정리해가지고 뭐 올라와져 있고, 여기가 아니어도 뭐 핫 테마주 정리 이 게시판을 보시면 뭐 정책 관련, 곡물 관련, 쌍용차 인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져 있거든요. 내가 잘 모르겠다 혹은 내가 찾기가 좀 귀찮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이제 거래 대금이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아까 테마주가 좋은 이유가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반등할 때 이거 반등한다 그러면 매수세가 따라 들어올 수도 있고 뉴스도 막 나올 수도 있고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거래 대금이 크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거든요. 앞선 조건들에 다 만족을 하고 테마의 대장이고 그럴 때 어떤 종목을 내가 고를 것이냐 이랬을 때 이제 거래 대금이 큰 종목을 고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등의 폭이 더 크다는 건 아니에요. 반등의 폭이 더 크다는 건 아니지만 반등을 안 주고 밀릴 확률이 조금 더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반등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거래 대금이 크면 클수록 그대로 죽지 않고 반등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승한 종목에서 눌림 매매 한다고 샀는데 눌림 매매가 아니고 물림 매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뉴스도 따져보고 거래대금도 따져보고 테마도 따져보고 하면서 이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목을 선택했을 때 분명히 이 종목은 반등할 확률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가요. 자, 이렇게 조건을 다 따져봤어요. 확률 높은 종목을 이제 뽑았으면 이제 매매를 하면 되는데, 돌파 매매에서도 그렇지만 눌림 매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눌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락할 때 매매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건데, 중요한 게 하락할 때 이게 그냥 이제 단순하게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조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악재로 떨어지는 건지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좋다, 야 이거 이 정도 눌렸어? 좋아 이러면서 샀는데 악재라든지 재료 소멸로 떨어지는 거였어가지고 반등 없이 쭉 미끄러져 버리면은 물려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손절을 했으면 다행인데 아니야 이건 올라갈 거야 이러면서 계속 막 매수를 했으면은 이제 꽉 물려가지고 이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느 매매에서나 이걸 제일 조심해야 되거든요. 돌파 매매도 돌파하다가 가차 하고 샀는데 야 사실 아니라는데 이러면서 쭉 빠지는데 나 혼자서 막 계속 살려고 하다가 큰 손실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눌려가지고 내가 종목을 매수하려고 그래. 그때 카페를 확인을 해보세요. 카페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나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대로 손절해야 될까, 추가 매수는 해야 될까, 3% 강세, 눌렸던 놈들이 뭐 종목 반등이 잘 나온다, 원자재 수출 금지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분석된 글도 많이 올라오고 뉴스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악재에 관련된 것들도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직접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 잘 모르겠으면은 카페에다가 검색해보시고, 카페에 검색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답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사료주라든지 우크라 재건 관련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뉴스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는지 모르니까 매수하기 전에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종목을 골라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제 어디서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이제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주차연 TV에 보시면은 비중법사 강사님께서 강력한 주도주 매매 기법, 팔순 어르신도 할 수 있고 초보자도 할 수 있는 파파라인 주도주 매매 기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놓으셨으니까 요거를 보시면 좋겠고요. 강사님들의 실전 매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타점에 대해서 또 좋은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